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저는 블럭입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블럭 씨는 봄 좋아하세요? 그럼요. 저는 이제는 8천만 K-pop 둥이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네. 추운 걸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일단 따뜻한 게 좋습니다. 저도 사실은 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우선 TMI지만 제 생일이 봄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또 나이 얘기하나? 나이 들면 추운 게 좀 싫어요. 그거는 저도 예. 늘 얘기하던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따뜻해지니까 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나이 얘기를 자꾸 하면은 네. 우리 8천만 K-pop 둥이들이 자꾸 거리감 느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무엇이죠? K-팝이라는 커다란 나라 안에서는 우리 모두 친기친기 아시죠?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얼른 넘어가고 예. 저희 또 신보 체크할 시간이니까요. 친기친기. 네,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격주 K-팝입니다. 네, 김유나 블럭의 K-팝 K-팝 메이트. 메이트. 스테이션 Z K-팝 메이트 3월 10일 일요일 첫 곡으로 박우진의 탑티어 듣고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블럭입니다. 네, 음악평론가 김유나입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썼던 스테이션 Z DJ 특집 얘기부터 살짝 짚고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이게 기획했을 때부터 사실 저희 제작진들 안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저희 당연함. 얘기니까. 네. 네. 우리 집 얘기임. 그렇죠, 그렇죠. 이라고 네. 작가님이 써주셨는데 네, 그래서 역시나 뭐 어쩔 수 없죠. 팔이 좀 안으로 굽는 건 저는 좀 자연스러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취자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다고 아니, 하더라고요. 굽히면 안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 이- 구부라고 만들어진 게 그럼요, 관절인데. 그럼요. 그쵸. 네. 네, 이렇게 또 그래서 코너 시작 전부터 네. 관심 주신 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K1236님께서 오늘은 어떤 주접으로 오타쿠에게 위기감을 느끼게 해주실까 매우 기대되어요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냥 이제 기본 컨셉이 주접이 되어버린 느낌? 네. 저희의 방송을 좀 들으신 분이다 이분은. 그쵸. 네, 저희가 이제 쌓아온 갖가지 이제 저희의 애정과 역사. 뭐 이런 것들을 가득 저희 담은, 레거시. 네. 요즘은 하루 종일 레거시 얘기만 하고 다니는데 저희의 레거시. 네, 주접.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약간 덕후에게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뿌듯하죠. 찐이죠. 자랑스럽죠. 저는 뭐 너무 자랑스럽죠. 네, 현장 그렇죠. 그냥 이마에 그쵸, 맨날 그쵸, 붙이고 그쵸. 방송하고 있으니까. 네. 자, 그만할게요. K4533님께서는 새삼 스제 DJ 라인업 빵빵하네요. 스제 콘서트 하면 좋겠다. 오, 라인업 거의 가요 대축제. 좋다. 그러면은 이제 KBS는 연말에 그 가요대 축제 편성하지 마시고 네, 스테이션 Z 프로그램 하나 편성해서 또 무리수 두시네요. 뭐 알겠습니다. 어때요? 만약에 네. 하면 저희가 MC 저희는 뭐 진행 너무 자신 있으니까. 좋죠. 네, 부탁 좀 드립니다. 네. 뭐 아니면 뭐 스페셜 무대. 스페셜 무대. 좀 항상 이렇게 저희 노래 시키려고 수요 없는 공급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유튜브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네. 브래드 마치님께서 두 분이 말씀해주시는 월요병 치료제 유기장님 얘기 너무 귀여워요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아니 뭐 귀여운 건 유기장님 아닙니까? 그럼요. 네, 저희가 저희 귀엽지는 얘기는 않고요. 네. 한 손은 거들 뿐 같은 그렇죠, 느낌으로 그렇죠. 들어갔다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저희 오늘도 재밌게 한번 한 시간 진행해 볼게요. 좋습니다. 스테이션 Z 매주 일요일은 김윤아 블럭의 K-팝 메이트로 채워집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앨범부터 눈여겨봐야 할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과 함께 K-팝을 즐길 수 있는 순간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8198님이 짐승돌 특집 해주실 수 있나요? 몬스타엑스도 해주세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뭐 자신 있죠. 그럼요. 저희는 좋죠. 뭐, 저희도 그 옛날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신화 때부터 짐승이란 짐승은 다 봤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몬스타엑스 팬분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오늘 또 살짝쿵 몬스타엑스 노래도 준비가 될 예정이어서 그럼요. 예고를 해드리면서 또 특집도 저희가 받잡겠다. 저희가 또 정성스럽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특집 추천해 주셔도 좋아요. 뭐
요건 못할 걸 이런 느낌으로 저희에게 도전장 내미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준비가 돼 있고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콩 마이케이 무료 참여 가능하니까요. 편히 많이 연락 주세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격주 K-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블럭입니다. 최근 2주간의 신보를 살펴봅니다. 격주마다 찾아오는 격주 K-팝. 격주 K-팝 시간입니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신보들이 좀 많이 쏟아진 주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24일에서 3월 9일 사이에 나왔던 신보들 만나볼게요. 저희를 사로잡은 앨범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저부터 해야겠죠. 첫 곡 들었잖아요. 네, I'm a 들었으니까. 탑자. 네. 탑자. 아, 시작부터 네, 텐션이 좋으시네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제가 네. 꼽은 앨범은 바구진의 Own. 이게 앨범들이 좋은 것들이 많아서 제가 약간 업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박우진 씨 앨범도 저희가 이제 첫 곡 고르고 둘이 얘기하면서 들어오면서 네. 기대 그렇죠. 이상이었다 이런 네네네, 얘기 많이 그쵸, 했잖아요. 크게 이제 감탄을 한 앨범이었는데 이제 푸듀 최종 6위였고 맞습니다. 워너원 멤버였고 음흠. 그다음에 이제 AB6 멤버로서 음. 활동을 하는데 사실 약간 그 활동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네. 래퍼로서 관심을 가지진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죠. 약간 댄서라는 이미지가 좀 강했고 그런 것도 AB6IX도 있고. 좀 팝 사운드가 많다 보니까 막 랩이 그쵸. 도드라지는 곡이 많지는 그쵸.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기 윗더 후디라는 미국 래퍼랑 한번 싱글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라고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나의 네. 관심은 오래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네. 보면 나도 지켜봤다 이렇게. 근데 네. 사실은 그런 미국의 래퍼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돈을 줬다고 해서 그냥 다 해주진 않잖아요. 요즘은 또 좀 그분들도- 다른 것 같아요. 그럼요. 약간 서로 간의 그분들도- 시너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분들도 귀가 있고 자기의 그런 커리어도 이름을 있고. 그쵸. 그쵸. 네, 쓰는 거에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이런 래퍼를 움직인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래서 딱 들어봤는데 되게 훌륭한 래퍼였더라. 그리고 훌륭한 래퍼라는 것을 이제 이번 앨범을 통해서 또 확실하게 증명을 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싶습니다. 요거를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우리 블럭 씨가 네. 비록 여기 앉아서 저와 지금 케이팝 얘기하고 계시지만 네, 원래 힙합 갑자기? 매거진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성 피에 이렇게 검은 피가 흐르고 있는 분이어가지고 요거는 좀 의미가 있다. 여러분 검은 피 나오면 죽어요. 여러분 따서 검은 피 나오잖아요. 여러분 위험한 거니까 병원 가시고. Sorry. 네. 네. 어쨌든 네. 물론 이제 메인 댄서고 뭐 안무 창작도 해오고 그런 커리어도 있지만 정말 이 박우진의 이번 앨범을 들으면서 새삼 느꼈던 거는 정말 오랜만에 프로덕션보다 랩이 더 잘 들리는. 야 이건 너무 칭찬이다. 네, 프로덕션보다 랩이 더 이제 앞 전면에 나와서 이렇게 딱 들리면서 뭔가 기분 좋게 이제 그런 장르적 쾌감을 주는 것이 박우진의 앨범이었다. 그래서 첫 곡을 무려 이제 버벌진트와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 장르에서 또 가장 대표적인 인물하고도 하고 그렇게 또 탑티어도 있고 그다음에 지셀과 함께한 네. 그런 팝 느낌의 곡도 있고 마지막 곡은 또 이제 보컬을 발라드. 또 근데 그렇게 다양하게 선보인 것 같지만 결국 중심에 있는 거는 이제 박우진의 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을 잘 놓지 않고 정말 탄탄하게 들려주면서 이 래퍼로서의 어떤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선보였고 무엇보다 가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저는 참 좋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왜 우리 예전에는 그 케이팝 안에서 랩을 한다고 하면은 스스로가 그런 프레임을 자꾸 언급하고 막 이렇게 그 프레임 안에 막 갇히고 아이돌이 하는 랩이라는 걸 예. 사람들이 편견으로 보는 그러니까요. 그 것에 편견을 대한 막 본인이 또 쓰고 막 이랬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정말 자유로운
그냥 자기 할 거 하고 보여줄 거 보여주고 충분히 그럼으로써도 완벽하게 증명해낸 그런 점에서 저는 훌륭한 랩 앨범이었다라고 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랩 앨범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게 처음에 시작할 때 어쨌든 원투 펀치를 굉장히 좀 강렬한 랩 트랙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뒤에 좀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인상적으로는 그 느낌이 진짜 좀 세게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첫 곡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게 다른 곳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버벌진트면 뭐 브랜뉴라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한국에서 진짜 손꼽히는 래퍼 중에 하나고 그렇죠. 이 그와 함께 랩으로만 이 고간에서 같이 승부한다? 이거 좀 그렇죠. 그거 자체가 사실은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부담이면서 뭐 영광이면서 도전이면서 뭐 그렇죠, 이런데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뭐 밀리거나 그러니까요. 하지 않는 기계를 보여준 점도 되게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탑티어 같은 곡도 이게 아이돌 이런 거 진짜 다 떠나서 요즘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힙합 트랙의 네. 느낌을 또 트렌디하게 가져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여러모로 좀 고민도 많이 들어갔고 블럭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완성도도 굿.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뭐 낮게 본 건 아니지만 듣고서 처음에 생각보다 진짜 너무 괜찮은데? 이런 네. 느낌이 강하게 든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후의 행보가 또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팀을 또 떠나서 래퍼로서 또 솔로 뮤지션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준 박우진 씨의 오은 앨범이 있었다면 또 한편에서 메인 보컬이고 너무 유명한 그룹의 메인 보컬인데 그렇죠. 그 보컬만으로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준 앨범 하나를 제가 오늘 이 격주 K-팝 앨범으로 가져와 봤어요. 네. 오래 기다리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온유 씨의 첫 정규 앨범입니다. 서클을 제가 픽을 해서 가져가 봤는데 박우진 씨 앨범이랑 어떻게 따지고 보면 조금 비슷했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르는 전혀 다르지만 어떤 게 비슷했냐면 네. 솔로를 낼 때 첫 곡이 얼마나 긴장됩니까? 그러니까 그쵸, 우진 그쵸, 씨는 중요하죠. 진짜 첫 앨범, 온유 씨는 이게 자기 15년 뭐 커리어의 첫 정규 정규, 앨범이면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부담스럽고 가장 신경 쓰는. 맞아요. 네. 어떻게 이걸 열어야 될까가 그쵸. 정말 고민이 많이 됐을 텐데 이 첫 곡, 이제 타이틀곡 서클이라는 곡인데 이 첫 곡이 나오는 순간 이 앨범은 아니 말씀을 하셔야죠. 이 감탄사만 나오면 어떡해. 앨범은 네. 그냥 다를 것 같다. 마치 온유의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약간 독보적인 느낌처럼 다른 솔로 앨범들과는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그냥 완전히 직선으로 저한테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곡도 뭐랄까 우리가 얘기하는 속칭 대중적인 느낌은 딱히 또 아니거든요. 약간 좀 얼터너티브 R&B 사운드를 가져가면서 그 위에 약간 좀 성스러운 것 같은 그 챈트 있잖아요. 그 네네네. 합창 네네네. 같은 것이 얹혀지고 그쵸. 온유 씨의 저는 온유 씨 목소리 정말 K-팝에서 손꼽히게 뭔가 이게 지상계가 아닌 목소리라는 생각을 늘 갖게 되는데 그쵸. 그런- 약간 지문 같은 음색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오묘하게 얹히면서 굉장히 좀 저한테는 묘한 감상을 주게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이런 거는 K-팝에서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진짜 강했어요. 그러면서도 이게 서클이 결국 순환이라는 뜻인데 네. 뭐 뮤직비디오도 있습니다만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렇게 계절 같은 것들이 눈앞에 싹 펼쳐 지나가는 왜 그 노팅힐 같은 영화 보면 네네네. 왜 이렇게 헤어진 다음에 지나가- 걸어가면서 뭐 그쵸, 봄, 그쵸.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잖아요. 자연스럽게. 네. 그런 느낌의 연상이 돼서 되게 패기가 있으면서도 잘 만든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연차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네. 그리고 또 앨범적으로도 좋았던 게 그 느낌이 지그재그로 가지 않고요. 거의 중반 정도까지 그냥 쭉 갑니다. 맞습니다.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정말 차분하게 가는데 뭔가 뭐 환절기, 뭐 샘김 씨랑 같이 한 우중산책 이런 곡들로 되게 차분하게 얹어가다가 이제 한 중반 정도 와서 Anywhere Paradise 같은 약간 그 온유 씨의 부유하는 듯한 목소리가 되게 팝적으로 잘 뽑히는 네. 곡들로 살짝 이제 템포를 올리더라고요. 이 모든 게
남달랐어요. 저한테는 그냥 여태까지 만나본 적이 없는 느낌의 솔로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그 온유의 전 그러니까 미니 있었죠. 네. 앨범에도 그런 느낌이 있긴 했지만 맞아요. 이걸 연장선으로 가져오면서 또 그 이제 샤이니의 다른 멤버들도 사실은 요런 얼터너티브 R&B들 조금씩은 하죠. 하잖아요. 근데 또 조금씩 달라. 그니까요. 맞아요. 그 점이 되게 큰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고 민호 씨는 민호 씨대로 치명적이고 그니까요. 태민 씨는 태민 씨대로 과격하게 풀어내고 그니까요. 되게 매력 있죠. 각자가 이제 저마다 조금씩 다른 얼터너티브 R&B를 맞아요. 풀어낸다는 점에서 되게 매력적이고 아. 오히려 장르 팬들에게도 되게 큰 어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너무 온유 씨의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독자적인 매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앨범 하나에 꽉 채워서 즐기시기에도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여기에서 제가 최고의 앨범으로 뽑았던 앨범의 수록곡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타이틀곡도 좋긴 한데 이거 너무 내 취향이셔서 여러분이랑 좀 같이 듣고 싶었습니다. 네. 온유의 Anywhere 듣고 오실게요. 온유의 Anywhere 듣고 오셨습니다. 아 진짜 목소리. 네. 아 저는 이런 목소리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김윤아 음악평론가의 취향은 어디 가지 않는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2주 동안 나온 신보 가운데에서 가장 좋았던 노래 꼽아볼게요. 네. 이것도 블럭 씨부터 가볼까요? 저는 이분의 이제 곡에서의 비중은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곡의 의미나 어떤 존재감이 컸다. 제이홉의 On the Street 피처링 제이콜입니다. 화제가 많이 됐죠. 그렇죠. 사실은 이 뭐 K-팝 둥이 분들은 제이콜이 이제 좀 낯설 수도 있겠지만 그쵸. 제이콜은 사실 미국 내에서도 최고의 래퍼 중에 한 명이에요. 뭐 드레이크, 켄드릭 라마와 이제 어깨를 견주는 미국 내에서도 최고의 래퍼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뭐 그런 왜 큰 잔치들 있잖아요. 뭐 NBA나 뭐 잔치. 이런, 네, 이런 그렇죠. 큰 이제 운동 잔치에서 이제 무대를 오르는 네. 무대를 혼자 채우는 네. 그 정도 입지의 분인데 근데 그런 분이 이제 제이홉과 함께 싱글도 내고 이제 뮤직비디오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장르 음악 팬들 사이에서도 이제 뭐 소소한 화제가 그쵸. 되었습니다. 네. 참 작년부터 방탄소년단 멤버들 저희가 뭐 그 협업 특집 뭐 이런 것도 했었지만 네네. BTS의 협업 라인업은 그러니까요. 상상을 초월한다. 클래스가 다른 느낌. RM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참 그렇습니다. 대단한데 네. 근데 뭐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제이홉이 제이콜의 존재감을 이기는 거는 애초에 좀 쉽진 않죠. 쉽진 않아. 그래서 네. 그런지 이제 제이홉의 벌스도 되게 짧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짧아서 저는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약간 그런 뭐 당연히 이제 뭐 밀리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제이홉도 제이홉의 얘기를 좀 더 긴 호흡으로 풀었으면은 오히려 이 곡의 의미라든지 멋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살았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기왕하는 거 좀 네, 같이 네, 이렇게 대등하게 좀 비중을 가져갔으면 더 그러니까요. 재밌었겠다는 거죠. 네네네. 저도 어떤 느낌인지는 너무 알 것 같고 근데 뭐랄까 노래도 그렇고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보는데 그냥 제이홉 씨가 이 제이콜을 얼마나 좋아하고 리스펙트하는지가 진짜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덕후의 마음으로 그쵸, 그쵸. 제이콜님 벌써 하나만 더 같은 느낌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분량을 희생해서라도 그쵸. 이건 담겠다. 나의 최애. 이건 담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네. 어쨌든 제이콜이라는 음악가가 굉장히 훌륭한 음악가인 만큼 제이홉과의 이 콜라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또 제이콜도 그렇고 제이홉도 그렇고 뭔가 그 제이콜은 특히 이제 다음 세대의 어떤 음악가들을 위해서 항상 맞아요. 뭐 메시지도 얘기하고 실제로 본인이 막 레이블도 만들어서 이제 그 후발주자들도 열심히 이제 성장시키고 막 이런 행보들을 가져가거든요. 네. 그래서 제이홉도 뭐 그런 것들을 좀 본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저도 하는 생각도 이 있고. 제이홉 씨가 사실은 누구와도 같이 피처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한번 컨택을 해보면 그럼요. 우호적인 그럼요. 반응이 왔을 텐데 네. 그 가운데 제이콜과 했다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약간 메시지적으로 어쨌든 BTS도 그렇고 K-팝이 어쨌든 좀
뭐랄까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주고자 하는 네네네. 음악을 들려주려고 노력을 하는 그쵸. 장르다 보니까 제이콜이 또 사실 그 힙합 음악씬 안에서 그쵸. 그런 가장 적합한 부분에 인물이죠. 그쵸 정신적인 지주잖아요. 진짜 좀 우리 깨끗한 정신으로 아, 그렇죠. 깨끗한 이야기들 나누면서 네, 한번 네. 가보자고 이런 느낌의 좀 긍정 바이브가 있는 아티스트이다 보니까 이 만남이 저는 뭐 어떤 뭐 시대 뮤지션들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국적은 다르지만 그런 아티스트들의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또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제이홉의 On the Street 가장 좋았던 곡으로 우리 블럭 씨가 가지고 오셨고요. 다음 소개해 주실 곡도 네. 이것도 물건이 좋습니다. 제가 이게 일단 소개부터 해주세요. 사실 이분이 이게 리패키지 앨범이에요. 그쵸. 원래 이제 1월 말에 정규 앨범 이분도 발표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 격주 케이팝이 그때 막 한 달 단위로 가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언급을 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이러다 그래서 보니까 언급을 못 하고 갔던 앨범이었는데 네. 이제 리패키지로 왔다. 그런데 리패키지의 타이틀곡이 세상에 이런 곡이 또 너무 마음에 드셨구나. 예성 피처링 에스파 윈터의 플로럴센스라는 곡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게 그 첫 정규 앨범이라고 말씀드렸던 센서리 플로우스도 되게 좋은 앨범이에요. 그쵸. 제가 SM 덕후까지는 아닌데 네. 항상 SM은 저는 앨범 단위의 완성도가 좋다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최근에 지금 얘기한 온유 씨 앨범도 그렇고 네. 이 예성 씨 앨범도 그렇고 이렇게 솔로 앨범들 잘 만들 일인가? 그것도 그 사람들의 어떤 스타일에 맞춰서. 네네. 그래서 온유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얼터너티브한 느낌으로 갔다면 예성 씨는 완전 약간 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팝 안에 뭐 발라드, 댄스 이 앨범 소개 장르를 보면 뭐 R&B, 소울, 락, 재즈 그냥 약간 장르 백화점 같은 다 넣은 느낌이 거죠. 써 있는데 그 모든 게 들어간 팝 앨범이 이 예성 씨 앨범이에요. 그래서 작업을 한 작곡가들도 여러분들한테 되게 약간 낯선 인디 뮤지션들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타이틀곡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골라온 이 플로럴센스는 진짜 케이팝에서 이런 느낌의 로파이한 스타일을 가져갔던 적이 또 있었나? 타이틀곡이? 그쵸. 그것도 없죠. 상당히 좀 네.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김다니엘 씨가 맞습니다. 또 작사 작곡 편곡을 했는데 이 웨이브 토스라는 밴드를 맞아요. 하고 있는 네, 그래서 어디서 이런 또 뭐 녹두 씨도 그렇고 키스누도 있고 뭐 인디 씬에서 좀 더 한다는 분들을 또 데려와가지고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도 이 예성이 막 진짜 슈즈에서처럼 이렇게 정말 꼿꼿하게 막 아니죠. 그게 아니라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정말 요즘에 케이팝에서 이지 리스닝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결국에 굉장히 좀 편안한 팝을 뜻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되게 목소리도 추구하고 앨범도 추구하더라고요. 제대로. 그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만큼의 연차가 있기에 그쵸. 이제 내공이 있으니까 이런 맞아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내려놓고 표현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겠지만 그럼에도 저는 참 대단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이건 이런 어쨌든 것들을 소화한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자신들이 불러오던 스타일에서 어쨌든 완전히 다른 방면으로 이 대해야 되는 노래들인 건데 너무 잘하네요. 그니까요. 케이팝 대단하다. 결론이 그렇게 나는군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역시 잘하는 사람들은 잘한다. 같은 마음으로 두 곡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네, 먼저 예성의 플로럴센스 피처링 윈터 오브 에스파 그리고 제이홉의 On the Street 피처링 제이콜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예성의 플로럴센스 피처링 윈터 오브 에스파 그리고 제이홉의 On the Street 피처링 제이콜 이어서 듣고 오셨고요. 여러분은 스테이션 Z 김연아 블럭의 K-팝 메이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좀 새삼스러운데 진짜 약간 K-팝 재밌다. 그렇죠.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나 풍성하고 그러니까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K-팝 음악 시장. 뭐 캐치프레이즈 쓰러 나오신 줄. K-팝 메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여기에서 잠시 쉬어가는 코너 플래시백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근과거에서 오늘 또 신곡들과 연관해서 이야기하고 들어보면 좋을 만한 곡들을 한 곡씩 가져와 보고 있는데 이번 주는 블럭님이 가져와 주셨죠? 그렇습니다. 제가 골랐습니다.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세계가 주목하는 K-pop 음악 시장. 전 세계가 주목해. 네.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곡이라고 볼 수 있죠. 2019년에 나왔던 몬스타엑스의 Who Do You Love featuring French Montana. 저 이 곡, 이 앨범 너무 좋아했잖아요. 저 거의 뭐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 너무 네네네. 좋아서 막 칼럼도 엄청 쓰고 했던 기억나요. 네네네. 진짜 좋은 앨범. 그쵸. 사실 뭐 K-pop 내에서 이제 해외 음악가 피처링 받게 되는 케이스가 이제 점차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네, 늘어나고 있고. 근데 그런 과정들을 보면 K-팝의 근간은 저는 사실 R&B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대부분이 이제 뭐 DJ, 프로듀서 아니면은 뭐 래퍼 아니면은 이제 좀 보컬 이런 분들이 이제 보컬 중에서도 좀 더 약간 R&B 보컬들이 좀 있었다. 네.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약간 K-팝은 팝이지만 또 그런 장르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맞아요. 실제로 뭐 그 해외 작곡가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작업할 때 그 얘기 진짜 많았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오히려 미국 메인스트림에서는 이런 R&B나 좀 뭐랄까? 좀 멜로디가 살아있고 좀 따뜻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음악들이 별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추세가 그쵸.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은 그렇죠. 그쵸. 21세기 들어서는 네. 근데 이제 그런 좋은 작곡가들이 K-팝 씬으로 많이 흡수가 됐다는 얘기들 진짜 많이 했었죠. 네. 그리고 또 정말 이름 있는 막 닥터들의 작곡가, 뭐 그쵸. 댐조인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맞아요. SM에게서 곡을 쓰고 뭐 네. 이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곡들이 막 여러 가지 생각났는데 이 곡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 어허. 저는 마지막까지 후보로 놓고 이 곡을 한번 소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진짜 좋았던 게 네. 우선 영어 앨범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멤버들이 영어로 노래를 하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뭔가 위화감이 그 일부러 꼬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뭐 맞아요. 아니게 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요, 아니고 되게. 너무 네. 자연스럽게 그냥 이 곡에 너무나 맞춤형으로 뭐 음. 한국어로 노래 부를 때와 전혀 상관없이 그렇죠. 너무 유려하게 소화를 해내서 이게 Z세대인가? 그래서 또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너무 네. 좋고 또 이 곡 얘기하면서는 제가 항상 그 우리 대구 MJ. 그렇죠. 예. 대구 MJ의 보컬이 또 이 곡에서는 또 네. 주 허니. 아주 이 맛깔납니다. 몬스타엑스가 미국 앨범을 내면서부터는 랩이 이제 거의 피처링으로 쓰거나 그렇죠. 해서 멤버들이 다 싱잉을 했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프렌치 몬타나 특유의 그 메인스트림 스타일에 아하. 팝 랩이 또 몬스타엑스가 잘 어울리기도 하는데 일단은 멤버들의 보컬이 참 팝 음악에 더없이 네. 잘 어울리더라. 이렇게 붙더라.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신기했고 곡 네. 자체도 되게 세련됐고 약간 이 곡 이후로 쭉 이제 모내기 또 맞아요. 활동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의 활동의 느낌도 조금씩 바뀐 것 같아요. 그니까요. 모내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또 네. 보여주고 있는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오늘 오랜만에 또 좋아했던 곡 함께 해볼게요. 플래시백 몬스타엑스의 Who Do You Love featuring 프렌치 몬타나 함께 하시죠. 몬스타엑스 피처링 프렌치 몬타나의 Who Do You Love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그 뒤에 그 애드립이 너무 좋아요. What do you love? 이거 있잖아요. 네. 뭔지 아시죠? 진짜 쫀득쫀득한 애드립. 오랜만에 또 저도 즐겨 들었던 곡 반갑게 들었습니다. 네. K-팝 메이트는 격주에 한번 K-팝 신보를 살펴보는 격주 K-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의 신곡들 살펴보는 중이고요. 네. 이제 K-팝 덕후들의 재미 중에 재미! 저와 블럭 씨가 가장 좋았던 수록곡 가볼 텐데요. 네. 저 여기서 약간 오늘 반칙 카드 먼저 꺼내고 시작할게요. 왜 반칙이죠? 아니, 수록곡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제가 언제는 반칙 안 했나요? 띠용 그랬나요? 근데 앨범에서 제가 어쨌든 수록곡을 하나 띄워드렸으니까 약간 등가 교환했다고 치자. 그래요. 괜찮아요? 네, 오케이. 수록곡은 아니고 네. 이거 타이틀곡인데 제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과 들어보고 싶어서 한 곡 가져와 봤어요. 네. 근데 저만 좋았던 게 아니라 최근에 또 K-팝 두루두루 들으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꽤 많이 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50-50 그룹의 큐피드라는 곡을 가져가 봤습니다. 네. 저희가 그 앞서서 뭐 예성 씨 노래 얘기할 때도 그랬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Who Do You Love나 뭐 언더스트릿 같은 곡도 우리가 예전까지도 아니죠. 약간 퍼포먼스가 중심이 되는 K-팝을 이야기할 때는 약간 뒤로 빼놨던 스타일의 곡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어쨌든 뭐 이렇게 퍼포먼스를 격렬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엄청 좀 파격적인 인트로나 뭐 군무를 출 수 있는 어떤 후렴구나 뭐
댄스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파트나 이런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최근에 한 수년간은 그 퍼포먼스를 가장 돋보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막 정말 4-5곡 붙인 것 같기도 하고 막 분절이 많기도 하고 한 네. 곡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었는데, 저는 최근에 진짜 그 흔히 이야기하는 이지 리스닝 계열의 케이팝들을 네네. 수록곡 안에서들도 많이 찾게 되고, 이 50-50처럼 타이틀곡으로 활동하는 팀들도 굉장히 많이 전에 비해서 만나게 되는 느낌이어서 요 네. 흐름이 상당히 또 흥미롭기도 합니다. 음. 저희가 그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데이식스 분들에게 곡을 받은 하이키 그쵸, 같은 그쵸.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 가요적인 노래로 뭐 차트에서 역주행하는 걸로 또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한데, 이 네. 큐피드 같은 경우에도 뭐랄까 제 안에서는 약간 도자켓이 큰일 했다 같은 느낌의 그 Say So에서 나온 네네네네. 기본적으로 약간 레트로하면서 그쵸. 뭉근한 바이브를 가지고 있는 팝 있죠. 넘버들,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간 인스타그램업을 하다 네. 틱톡업을 하다 같은 네. 느낌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 스타일들이 최근에 진짜 케이팝에 많이 선보이고 있고, 저는 또 그 큰 흐름을 만든 한가운데 절대적으로 전 뉴진스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 흐름 안에서 가장 좋았던 곡 바로 이 큐피드를 가지고 와봤어요. 네. 4인조 걸그룹인데요. 아예 그냥 데뷔 EP 때부터도 그런 느낌의 곡들로 그쵸? 채운 앨범을 발표를 했어서 네네. 앞으로 좀 활동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꼽은 곡은 저는 수록곡을 가져왔는데 네. 이제 유주의 Nine Years를 오. 가져왔습니다. 유주 씨도 또 부지런하게 그쵸? 미니 앨범을 발표했더라고요. 네, 발표를 했는데 음. 요 곡은 사실 뭐 그런 케이팝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좀 자전적이고 네. 그리고 직접 작사 작곡을 한 그런 곡이기는 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아이에게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누굴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9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온 나. 스스로가 그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사 중에서도 사실 오늘부터 우린 시간을 달려 어디든 가볼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약간 유주의 그런 개인적이고 자전적이면서도 또 그런 팬들을 향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담아낸 그런 노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사실은 자기 얘기를 할 때 약간은 좀 과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 없이 담백하게 되게 예쁘게 너무 구구절절하지 않으면서도 마음만큼은 좀 전달되게끔 되게 잘 쓴 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모두가 싱어송라이터일 필요는 없고 뭐 당연히 이제 그래야 한다는 것도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주에게는 그런 재능이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 케이팝 안에 되게 다양한 음악이 있는데 그 안에 좀 유주만의 음악도 충분히 이렇게 좀 잘 자리 잡을 수 있지 않나 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응원의 마음으로 또 Nine Years를 가져왔습니다. 되게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셨네요. 그런가요? 네, 근데 이게 솔로 앨범들에서 그 어쩔 수 없이 이런 곡들이 한 곡씩 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뭐 유주 씨의 이 곡도 그렇지만 박우진 씨 앨범에도 뭐 저희가 얘기한 나를 그리다 같은 트랙이 그쵸. 이제 굉장히 자신의 좀 솔직한 이야기를 터놓는 트랙인데 네네네. 이게 뭐 팬들만 듣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결국에 어떤 면에서는 케이팝 안에서 가장 좀 순정한 파트? 그러니까 이런 곡들이 아닐까 싶어요. 뭐 좀 오그라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곡들을 들을 때 좀 더 그 아티스트에 좀 애정이 가고 관심이 가는 그럼요. 경우들도 많아서 네. 개인적으로 이런 곡들도 한번 관심 있는 아티스트가 있으면 꼭 찾아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격주 케이팝 블럭 씨가 꼽은 2주에 가장 좋았던 수록곡 유주의 Nine Years 듣고 올게요. 오늘 들은 곡만 쭉 모아보면은 네. 정말 케이팝이 이 동쪽 끝에서 서쪽 그쵸? 끝까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이렇게 정말 넓고 큰 음악 세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정말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시작은 막 국힙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막 이런 걸로 네. 시작했는데 저희 막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발라드에서 막 이지 리스닝 막 제이콜 그러니까요. 막 프렌치 몬타나 나오고 네.
무슨 일입니까 정말. 이게 케이팝이다. 정말 저희가 멈출 수가 없어요. 이 그러니까요. 매주 케이팝을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렇게 좋은 곡들이 많은데 네. 저희 계속 정진하면서 케이팝 메이트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오랜만에 천하제일 대회 준비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둘 다 아주 최애 자랑하고 싶어서 드릉드릉하고 있다는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끝곡으로 제가 꼽았던 최근 2주간의 신보 가운데 가장 좋았던 곡이었죠. 네, 50-50의 큐빛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